자, 여러분, 이번 지문은요, 헤겔의 이제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데, 딱 봐도 이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지문에 연계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달돼서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2022년 수능 완성에 출제가 되었고 그게 이제 그해 수능에 연계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여러분 헤겔이라는 철학자 자체가 사실 내용이 쉽지만은 않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쌤하고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헤겔에 의하면 존재는 자기를 전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존재가 주관 속에 머물러 있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태를 헤겔은 즉자 존재라고 부르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즉자 존재라고 말을 한대요. 이 즉자 존재가 자기를 자기에서 분리하여 스스로를 외화하면서 나타나는 상태를 대자 존재라고 한다. 즉, 스스로가 분리하여 자신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면 그게 대자 존재래요. 여기서 외화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자기에게 낯선 것, 자기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립하는 것을 외화라고 한대요. 한마디로 나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다른 존재와 다른 존재로 가정하는 느낌. 이게 지금 바로 대자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대자 존재의 성립은 존재가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쵸?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 대자 존재의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나열, 직자 존재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해결하고 고양된 존재가 바로 즉자 대자 존재이다. 약간 네이밍이 조금 아쉽죠. 그쵸? 자, 그냥 연달아서 즉자 대자 존재라는 거는 내가 이제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해결해서 좀 더 고양된 높은 차원으로 넘어간 상태가 즉자대자 존재래요. 헤겔에 있어 정신은 즉자대자 존재가 되었을 때 이른바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 자, 여러분, 즉자대자 존재가 되면 절대정신이다 라고 인정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수능 지문에서는 이 절대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합니다. 존재가 고양되는 과정을 즉자, 대자, 즉자대자로 전식화했을 때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이다. 자, 여러분 쌤이 써놨는데요. 하나는 원래 나 자신이었죠. 근데 둘로 나뉘었다는 거는 나를 객관화해서 외화해서 나눴다가 대자 존재로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는 즉자, 대자 존재로 고양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대자를 만들어내고 이 대립상이 상호관계하여 즉자대자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대자는 즉자의 외부에서 오는 사태가 아니고 즉자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한 결과이다. 그쵸, 여러분? 대자는 우리가 나를 외화한 결과였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분리한 결과인 거죠. 이것은 운동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열된 둘이 즉 즉자와 대자인 거죠. 상호관계를 통해 새로운 즉자대자를 낳는다. 이는 곧 정립, 반정립, 종합의 3단계 과정, 즉 변증법을 의미한다. 아, 여러분, 헤겔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변증법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변증법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가 정립, 나를 외화해서 빼내는 이곳이 바로 반정립. 그 결과 우리가 종합을 이뤄냈다는 게 즉자대자 존재로의 어떤 고양인 거죠. 이때 종합은 정립과 반정립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살려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증법의 특성을 헤겔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으로 정식화한다. 존재는 자신 아닌 것, 즉 타자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자의 정신은 자기인식을 위하여 외화하여 타자가 된 뒤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한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 거죠. 헤겔은 이처럼 새롭게 고양된 정신, 즉 즉자대자의 정신을 절대정신이라고 보았다. 또한 절대정신이 외화하여 물질적 매체에 자신을 감각적으로 형상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다. 자, 여러분, 절대정신이 외화하여 물질적 매체에 자신을 감각적으로 형상하는 게 바로 예술이래요.
인간은 자신을 관조하려고 하며 인식하고 사고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헤겔에 의하면 의식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부정, 자기 확정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자 하는데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이 되며 절대정신은 예술을 통해 새롭게 고양되어 더욱 구체화된 절대정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실제 수능 지문에서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이때 하나가 바로 여기서 소개한 것처럼 예술이었고요. 두 번째가 종교, 철학, 이렇게 세 가지의 절대정신의 형태가 있다라고 수능 지문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절대정신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예술만 지금 소개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 자체가 직자 존재인데 나를 객관화하고 외화해서 나의 어떤 대립성을 찾아내는 과정이 대자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통합하여 더 나은 차원으로 올리는 게 직자 대자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이 절대 정신인데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헤겔은 예술의 본질, 예술이 여기서 바로 이어지네요. 즉, 예술성을 개념과 실제의 합치로 파악한다. 예술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것이 표현된 실제가 서로 상응하여 참된 개념이 완전한 실제를 지닐 때 예술다움이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이때 개념이란 예술이 표현하려고 하는 정신이며 실제란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헤겔은 예술성이 완전히 충족되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이념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개념과 실제의 관계에 따라 예술을 상징, 고전, 낭만이라는 세 가지의 지금 분류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상징적 예술 형식은 자, 여러분 하나씩 구분되니까 우리 한번 색깔 바꿔볼게요. 개념과 실제가 서로 부적합한 예술 형식이다. 이 형식은 개념과 실제의 합치를 추구하지만 참된 개념과 완전한 실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헤겔은 상징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은 아직 내용에 적합한 개별적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자연 대상으로 대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례로 헤겔은 몸통은 사자이고 얼굴은 인간인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제시한다. 자, 두 번째,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제가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다. 그럼 여러분, 위에 있던 상징적 예술 형식은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겠죠. 고전적 예술 형식은 상징적 예술 형식이 지니고 있던 이중적 결함, 즉 개념의 추상성과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 문제가 극복된다. 이때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의 참된 실제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신들이 개별적인 인간 신체로 표현된 것을 헤겔은 그 사례로 제시한다. 헤겔에 의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자, 마지막 낭만적 예술 형식은 고전적 예술 형식이 성취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해체된 것으로 개념과 실제의 조화 상태를 초월한 것이다. 헤겔은 고전적 예술 형식은 완전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본대요. 왜냐하면 고전적 예술 형식이 무한한 개념을 인간의 형상이라는 감각적이며 유한한 실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쵸, 여러분? 왜요?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는 참된 실제가 인간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무한한 개념을 인간이라는 틀에 다 가둬놓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편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제가 다시 부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상징적 예술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헤겔은 개념이 자기 심화를 통해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서 실제를 찾음으로써 예술 형식은 감각적 표현을 포기하고 외적인 공과의 화치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 개념을 어떻게 감각적 형태화할 것인가는 이 형식 내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개념을 실제를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예술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예술 형식으로 헤겔은 음악, 회화, 시에서 개념이 실제를 넘어선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무한한 개념을 유한한 실제로 표현해야 하는 예술의 한계를 초월하여 개념이 자신 안에서 실제를 찾아 표상화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낭만적 예술 형식인 거죠. 자, 여러분 보면요. 상징적 예술 형식은 개념과 실제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낭만적 예술 형식은 이 개념과 실제가 조화되어
아니죠. 고전적 예술 형식이죠. 고전적 예술 형식은 개념과 실제가 완전히 일치되어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 어떤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낭만적 예술 형식은 뭐냐면 오히려 예술에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무한한 모든 것을 유한한 인간의 신체로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예술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념을 실제를 통해, 실제는 우리가 아까 인간상이라고 했죠. 이 고전주의에서는, 그쵸. 인간의 형상을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하여 이 한계를 초월하여 자신 안에서 실제를 찾아 표상하려는 게 바로 낭만적 예술이다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가지문에서는 헤겔의 어떤 절대 정신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나지문에서는 그 절대 정신 중에 하나인 예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연계되는 지문으로 그의 수능 지문 역시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수능 지문에서는 헤겔의 변증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역시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